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항 분포까지 했고요. 거의 큰 수의 법칙은 몰라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큰 수의 법칙은 마주치고.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할 거야. 자, 오늘 내일에서 연속 확률 분포, 정규 분포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통계적 추정하면, 끝납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자, 오늘 이제 연속 확률 분포. 자, 확률 변수 x가 연결돼 있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뭘까요? 자, 연속된 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지어서 나오는 값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키나 몸무게 이런 거. 키는 170 다음에 171이 아니라고. 170.1 또는 170.001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키나 몸무게나 이런 애들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확률 변수들이 따르는 이 연속 확률 변수가 따르는 확률 분포가 있죠. 그거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로 하고 그때 함수가 있었겠지, 그지? 함수, 그죠?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확률을 설정하는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확률 밀도 함수. 근데 이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로 그려진다는 거야. 그래프. 전에 우리는 표 그려서 풀었던 거 기억나죠? 이산 확률 변수는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었어. 다들 기억나죠? 다시 복수가 이산 확률 변수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여기 뭐 1, 2, 3 해가지고 뭐 3분의 1, 뭐 3분의 6분의 1, 뭐 6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막 적어져서 이렇게 곱하는 게 평균, 제곱에서 빼기 평균 정한 게 분산,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표로 한 거고 지금 이제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로 그려진다. 책이 어디냐면 앞에 안 하고 넘어간 데가 있어요. 안 하고 넘어간 데를 먼저 보고 해야 되거든. 연속 확률 변수. 뭐지? 연속 확률 변수. 저기 169쪽이에요. 169쪽. 자, 거기 보면 170쪽 볼게요.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갖춘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로 한다. 맞죠? 그래서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는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는데 자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는 y는 fx라 쓸 거야. 근데 이 fx 자체가 확률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확률 값은 당연히 뭐 해야겠어? 이 fx는 첫 번째 fx는 당연히 0 이상이야. 내 확률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 뭐가 일어나는 확률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F1이라는 건 1일 확률이야. 1일 확률 뭐 이런 개념이야. 근데 사실 이제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에 키가 170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170인 사람이 없어, 키가. 왜냐면 그걸 정확히 표현하자면 170.0000 소수주 열치자가 다 0이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이거든. 무슨 말인지 가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다 0인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170에서 171인 사람은 엄청 많이 있죠. 키가 170점 몇몇에서도 시작하는 애들은 다 170에서 170 사이잖아, 그렇지? 이런 애들은 우리나라 전체가 한 5천만 명이니까 뭐 한 500만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170인 애는 없다는 얘기야, 이론적으로.
승자 무슨 말이 가니? 이론적으로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은 이론적으로 놓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50.0000 소수점마다 체크가 다 0이야. 이걸 50으로 인정해 준다면 사실 그죠 물 한 잔만 먹어도 여기가 1g이 올라가 버리잖아. 무슨 말이 가죠? 그건 없고 몸무게가 50에서 51 사이인 사람 문제 많이 있겠죠, 그죠? 50점으로 시작하면 다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범위로 나타낸다고. 그래서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이게 물론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그렸다 치면 여기가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이 fx를 정적분하면 이게 확률값의 총합을 의미하거든? 확률값의 총합? 우리 정적분을 아직 다 안 배운 애들 있죠, 수트를? 근데 정적분은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를 안 배웠다면 우리는 뭐라 생각하냐면 이 부분이 뭐냐면 그래프의 그래프의 넓이는 1이다 이거지. 확률값의 총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중에서 몇 이상, 몇 이하의 확률 이렇게 구하고 싶다고. P 이상, Q 이하의 확률. P 이상, Q 이하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그거는 P부터 Q까지의 넓이다. 역시 P부터 Q까지의 이 그래프의 넓이를 의미한다. 그게 바로 P 이상 Q일 어떤 확률이 된다. 확률. 맞죠? P 이상 Q. PQ라 하지 말고 N하고 N으로 하자. 알파, 베타? 알파에서 베타일 확률. 선생님 이렇게 설명하면 좀 원론적인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옛날에는 2차, 이게 3차 이런 모양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상수거나 또는 1차밖에로 안 나와요. 사실 실질적으로 시험이. 무슨 말이 가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진 않아. 1차 또는 상수. 너희 1차 함수는 그릴 줄 알죠? 직선이잖아, 직선. 맞죠? 근데 상수는 반드시 그리시는 거. 맞죠?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무튼 넓이가 1이다. 이것만 좀 잘 기억하고. 자, 이거 확률값이 총합이야. 1이라고 하는 건 확률값이 총합이 1이다. 이런 뜻이야. 자, 바로 한번 문제 봐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필수의 이제 5번. 선생님 푸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풀면 돼요. 잘 봐. x의 범위 0부터 4까지고 확률 밀도 함수가 4분의 1 AX라고 써졌어요. 그때 상수 A의 값 0에서 2일 확률 1보다 큰 확률 이거 구하라고 했거든. 자, 일단 보세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릴 건데 잘 봐. 자, 얘는 누가 봐도 1차 함수 직선이죠. 맞지? 자, 0 먼저 대입. 0 대입하면 몇이에요? x가 0 대입하면 승자가 몇이야? 여기다 0 대입하면 몇이죠? x가 0 대입하면 0,0 지나고요. 자, 4 대입하면 몇이죠? 4 대입하면 0부터 4까지 그리가 있을까? 4 대입하면 4 대입하면 a가 되겠죠, 그렇죠? 4 대입하면 4, 4 없어지죠, 그렇죠? 4하고 a를 4,a를 이렇게 찍어서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렇게 어렵게 안 보여주고 이게 단순한 직선으로 보여준다. 근데 이 넓이가 몇이야 된다? 1이야 된다. 이게 포인트. 이 넓이가 1이야 된다. 이게 확률값이 총합이니까.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밑변사 높이가 A. 지금 밑변사 높이 A 곱하기 2분의 1에서 1이 돼야 돼. 즉 2A가 1이니까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래서 A는 승재 이해가 안 가? 대답해야지. 네. 우리 아픈 이형이는 자, 그래서 A는 2분의 1 여기까지 구했죠? 그러면 A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쓰세요. 2분의 1이라고. 그리고 2분의 1 쓰면 여기가 8분의 1x겠죠? 자, 그래서 1번 A값 구했어요. A는 2분의 1. 자, 2번 보세요. 2번은 확률을 구하래. 무슨 확률을 구하래? 확률 0부터 2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0부터 x가 0과 2. 그러면 여기가 0이고 2가 여기 가운데 있겠지.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 넓이. 무슨 말 가죠? 이 넓이. 이거 못 구하는 사람 있을까?
2일 때 2가 몇일까요? 이거 y가 여기다 2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4분의 1이겠지. 그러면 밑변이 높이가 4분의 1이니까 이 넓이는 2분의 5 삼각형 밑변이 높이가 4분의 1이니까 답이 4분의 1이다. 이해가죠? 이렇게 단순한 문제야. 중학생들도 풀 수 있어. 어떻게 보면 3번은 1 이상의 확률 1 이상의 확률이니까 자 1 이상의 확률 1을 찍어야겠죠? 1이 어딨어? 1이 한 이 정도 있겠죠? 1일 때가 몇이야? 그러니까 1 대입하면 8분의 1이겠죠? 그래서 1 이상의 확률 이 노란색 넓이 구하라. 노란색은 무슨 도형이야? 희영아 노란색 무슨 도형이야? 이 도형 이름 뭐야? 사다리꼴 공식 혹시 모르니 그러면은 그냥 문제로 나가세요. 알겠죠?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렇지? 자, 이 길이는 2분의 1, 이 길이는 4분의 1, 이 길이는 3. 뭐 길이가 다 나온 거야. 맞죠? 왜 분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확률이니까. 답이 분수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확률이니까. 숫자가 막 확률을 구했는데 답이 막 3, 1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몇 분의 몇 1이 나와야 돼. 당연히 1보다 작게. 확률을 구했는데 막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면 틀린 거라 무조건. 확률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 없다고. 답은 무조건 0과 1 사이로 나와야 된다. 0과 1 사이로. 확률과 총합을 넣는 거고. 그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4분의 1도 아니 뭐야 이거 4분의 1을 줬어. 어떤 자식이에요? 8분의 1이죠. 8분의 더하기 2분의 1하면 8분의 5 곱하기 높이가 3. 그래서 답이 16분의 15 이렇게. 이해가죠? 이해가지? 자 여기서 팁을 하나만 더 주자면 자 이거는 이제 계산에 좀 짜증났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다고. 아까 2번 문제에서 4분의 1 나온 게 4분의 1로 요 넓이 구하라는 거였죠? 여기 2였죠. 0부터 2의 확률. 이거는 써먹어도 되고 안 써먹어도 상관없어. 내가 여기다 2 대입해서 이거 구해서 이 삼각형 넓이 구해도 되는데 이거 구하기도 난 귀찮아. 그러면은 이것도 가능해. 이 전체 넓이가 1이잖아. 얘가 얼마만큼 차지하냐잖아. 그죠?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가르면 이 네 개 모양이 다 똑같잖아. 그죠? 답이 4분의 1 이렇게 해도 된다. 알겠죠?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이게 뭐 그냥 팁으로 한번 준 거고. 선생님 아까 처음에 풀었던 방식대로 풀면 승정아! 네. 정신 차려. 네. 홍승정 씨. 자, 그럼 밑에 문제 하나만 읽어보면 돼. 6-8번. 설마 못 풀지 않겠지? 봐봐야지. 희영이 풀면 나 답을 먼저 보고. 부담스러워요. 그만할 줄 알았어 내가. 너 부담스러워서 내가 있는 거야 지금.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네. 생기 좀 가져야지. 근데 여기 값이 그 K잖아. 3K지. 3을 대비해야 돼. 왜 K야? K. 아우 티나. K잖아. 3을 대비해야지! 네. 아 진짜. 어우 진짜. 아니 내가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랬어.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그거 0일 때까지 무조건 0이라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 여기가 3K 더하기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자 0부터 3까지잖아. 그렇지? 여기다 0을 대입하라고. 그러면 0이죠. 네. 3을 대입하라고. 그럼 3K지. 그래서 3K라 쓰라고. 그리고 선 연결한다고.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그도 그려지거든요. 좀 이따가. 그러니까 꼭 그 점을 찍어서. 응? 이해 갔어?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K잖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K가 1이 하겠지. 2분의 9K가 1이니까 K는 9분의 1이가 쓰고 FX는 9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9분의 2X가 되겠지. 이제 1번은 K값 구해서 K값 그죠? 2 이상 3 이제 1을 찍어 또 여기다 이렇게. 2일 때 2가 몇이겠어? 여기다 2 대입해서 그렇지 9분의 4. 아까 이 K가 9분의 2였으니까 여기는 9분의 6이죠. 그럼 이 길이가 9분의 6이라는 얘기죠. 이 길이는 9분의 4라는 얘기죠.
이 길이는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다리꼴은 6호라고. 아랫변도 6변하면 9분의 10. 높이 1 곱하기 2분의 1하기 답이지? 여기 답이 9분의 1 이렇게. 이게 어렵다고 진짜? 어려운 건 아니지.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인간적으로 이게 어렵다고 하면 진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뭐 적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자, 이 범위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필수의 제 6번.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는 kx고 하나는 k야. 자, 원론적인 질문인데 얘는 무슨 함수야? 1차 함수고 얘는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야. 상수가 반대기 그린다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는 직선으로 그려주고 1부터 2까지는 반대기 그려준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몰라도 상관없어 사실은. 그래프 그리는데 자 점을 찍어. 0일 때 몇이야? 0. 그 다음에 1일 때는 K 대충 1일 때 K.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2일 때까지는 다 K래.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갔어? 맞지? 이렇게 세 점씩. 근데 우리가 이 넓이가 전체 넓이 확률을 총만 이 넓이는 몇이다? 1이라는 거 이용해서 K값을 구할 거라고. 그러면 자 K값 어떻게 구해요?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K죠. 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K. 그럼 요건 사각형이죠? 이 길이 1이고 K니까 K. 그래서 1이 돼야 돼. 즉 2분의 3K가 1이니까 K는 3분의 2다. K를 구하면 되고, 여기 3분의 1이라고 쓰시고요. 여기도 3분의 1이라고 쓰시고. 이해가죠? 맞지? 그 다음에 문제 2분의 1 이상 2분의 3 이하의 확률 P X가 2분의 1 이상 2분의 3 이하의 확률이야. 그러면 2분의 1은 뭐 대충 여기 찍고 2분의 3은 1과 2 사이에 가운데 여기 찍고 지금 이 이상한 모양 사다리꼴과 사각형 넓이 합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맞지? 자 일단 요 사다리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2분의 1이니까 여기 가운데로 해서 2분의 1 대입하면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3분의 1이겠죠? 뭐 아랫변 더하기 윗변 즉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높이 이 길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앞에 사다리꼴 넓이 나온 거고 뒤에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은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래서 12분의 7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자 6-10번 해보세요. 계산 빨리 해보세요.
자, 한장 넘겨보면 자, 상수 A의 값 먼저 구해보래. 이번에는 그림만 그려져 있고 확률 밀도 함수는 안 주어졌지만 뭐 구할 수는 있겠죠. 자, 색칠한 흰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확률 값의 총합 1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거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사 높이가 A. 자, 밑변 이사 높이가 A. 이게 1이어야 된다. 맞죠? 맞죠? 그래서 자, 2a는 1이니까 a는 2분의 1이야. 아, 이 값은 2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1 이상 3 이하의 확률이야. 그러면 2가 여기 있으면 1은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3은 안 정도 있겠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딱 봐도 상식적으로 좌우 비침이죠. 그러면 이 반틈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2일 때 2분의 1이야. 이 직선의 방식 구하면 좋지만 안 구해도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여기 값, y 값 몇일까요? 희영 y 값 몇일까요? 그렇지, 4분의 1이죠. 이렇게 그냥 풀면 돼요. 꼭 이 식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안 구해도 돼. 그러면 이 넓이는 아랫변과 윗변, 즉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한 칸. 곱하기 2분의 1 하면 사다리꼴 넓이고. 근데 그 두 개 있는 거잖아. 다시 또 곱하기 2 좀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건 없어지고 답이 4분의 3이라고. 이해가죠? 이런 거 풀 수 있겠지, 솔직히. 자, 희영아 이거 풀 수 있겠어? 대답해야지, 희영아. 대답했어? 네. 이제 풀 수 있겠어? 네. 홍씨? 네. 풀 수 있겠어?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진짜 솔직히 뭐 설명할 게 없었어. 방금은 그냥 뭐 시험에 이게 잘 나올까요? 모의고사에? 거의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이거 내면은 다 맞춰버리는데 이걸 왜 되겠어? 너무 쉬우니까 안 나와. 이거는. 왜 안 나온다고? 너무 쉬워서 안 나와. 너무 쉬워.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당연히 틀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이게 2차로 나오면 어려워요. 적분해야 되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2차로 나오면. 그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그 연필 문제 발전 예제는 너희들 나중에 풀 거고, 혹시 그 발전 예제 풀려면 함수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확률 변수 0부터 1까지인데 확률 변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a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ax 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사실은 0일 때 0이고 1일 때가 a인데 얘가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는 모양이죠. 이 넓이가 1이라는 얘기야. 어? 이러면 좀 어려운 문제로 이게 가끔 나오긴 하는데 지금 너희가 적분을 다 안 배웠으니까 저기 세 명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할 거야. 뭐 이 넓이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0부터 1까지 얘를 정적분하면 1이 되는 거 확률값 총합. 근데 얘를 얘 적분하면은 3분의 a x세제곱 0하고 1. 그럼 1 대하면 3분의 a. 0 되면 0이니까 1. 그래서 a는 3이다 이렇게 구할 거라고 나중에. 이해가죠?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을 이용한다. 이거는 나중에 할 거니까 그 부분 넘어가고. 자, 이제 쭉 넘겨서 큰 수의 법칙 안 한다고 했죠? 큰 수의 법칙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자, 쭉 넘겨서 자, 이제 드디어 정규 분포를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 자, 너희가 지금 이제 처음 배우니까 통계가 물론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 확률 단원에서 우리가 이미 어려운 건 다 했어. 자, 봐봐. 얘들아 잘 들어봐. 이 확률 문제가 확률 단원에서 너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본다. 수능을 본다. 뭐 만약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사람은 8문제가 출제돼. 8문제. 응? 확률 통계 8문제 출제되는데 이 중에 6문제는 엄청 쉽고 2문제만 좀 어렵거든? 2문제만 좀 어려워요. 6문제는 엄청 쉬워. 어떻게 보면. 그럼 이 2문제가 어느 단어에서 나올 것 같아? 통계에서 안 나와요. 통계는 너무 쉬워서. 다 맞춰버리죠. 그러니까 29번, 30번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29번은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와.
그 중에 원순열이나 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아니면 중복 조합 이런 내용이 나와있지. 1단. 그리고 30번은 뭐가 나오냐면 조건부합니다. 조건부합. 기억나니? 조건부합률? P, A, 바, B. 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게 나온다고. 이게 통계당은 안 나온다고. 왜 어려운 문제? 왜 없어 어려운 게 애들한테? 쉬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울 수 있죠. 영어도 잘 모르고 뭐도 잘 모르고 하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최소한 2번만 하면 아 통계당은 뭐 어려운 게 없네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통계 단어는 지금 그 너희가 지금 이제 확통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거는 어차피 1단원. 1단원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워요. 1단원. 뭐?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중복조합 기억나나? 3H2 뭐 이런 거 기억나나? 그런 게 제일 어렵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조건부 확률. 근데 그 조건부 확률도 어차피 뭘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경우의 수나 순열을 알아야지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포인트고 통계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주는 문제야. 그러니까 너무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보면 돼요. 처음 할 때는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2번, 3번 정도 하다 보면 여기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없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야. 자, 정규 분포 볼게요. 정규 분포는 우리가 노멀 트리뷰션인가? 아무튼 해서 n이라는 기호로 씁니다. 선생님 여기서 n이라는 기호를 왜 썼냐면 우리가 이항 분포는 b로 썼죠? b하고 n하고 차이점은 알고 있어야 돼. n이라 표현했다는 얘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면서 확률 밀도 함수인데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을 간단하게 n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n 몇 콤마 몇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거기 확률 밀도 함수가 뭐가 있냐면 연속 확률 밀도 함수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곱하기 무리수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라는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르면 얘가 정규 분포야. 너희 혹시 이거 본 적 있니 이거? 혜성이 본 적 있니? 이가 무슨 몇인지 알아? 이게 약 자연 로그라 해서 2.7 정도 된가? 얘는 몇이죠? 3.14지. 거기다 두투가 씌웠네 또. 맞죠? 그지? 이걸 따르면 이 fx라는 애가 요 식을 따르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서 n이라고 표현해주고 여기다가 평균과 분산을 쓸 거야. 근데 평균은 n이야 n. 그리고 분산은 시그마 평균값 제곱 이렇게 m 시그마 제곱. 그러면 우리가 잘 봐. m하고 시그마 제곱을 알려주고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얘가 2고 얘가 뭐 4다. 얘가 3이고 얘가 4다 이렇게 알려주고 얘를 구하라 라는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승자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3이고 4면 확률 밀도 함수 어떻게 구해줘야 돼? fx는 루트 2파이 곱하기 2분의 1에 2에 막 이거 구하는 거 맞지? 네. 아무 필요 없는 절대 안 나와. 필요 없는 식이야. 그냥 쩌는다 라고만 이해하면 돼요. 이 문제 물어보지가 않아요 아예. 확률 밀도 함수가 쩌르게 된다는 거는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몰라도 된다고. 뭐만 알면 된다고? 얘만 알면 된다고. 응? 여기서 중요한 이 m이 뭘 의미한다? m이 뭘 의미한다? 평균. 그 다음 뒤에는 얘가 뭘 의미한다? 분산. 이해가죠? 평균 분산. 자 봅시다. 자 어려운 문제를 볼게요. 자 기억나? 확률 밀도 함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거든요. 평균 몇이고 표준 편차 몇이야? 혹시 표준 편차는? 곱하는 거 표준 편차는 5야 5 알겠죠? 그래서 10,25라고 안 씁니다. 모든 문제를 보면 여기를 이렇게 써주고 있어. 알기 쉽게.
10 콤마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팁을 다시 한번 주자. 여기가 무조건 무슨 수가 나와? 일반적으로 제곱수가 나와. 뭐의 제곱을 써진다고? 뭐 루트는 나올까 안 나올까?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 왜? 계산 못하게 이거 루트가 나와버리면 이제 계산이 안 돼. 우리 문제를 풀 건데 무슨 말이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분을 따는데 평균은 몰라 아무런 상관없어. 평균은 10이고 여기가 뭐 5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5면 루트 5의 제곱이 평균에 루트 5면 나중에 우리 계산할 때 루트 5분의 10 빼기 뭐 할 건데 이걸 계산을 못 한다고. 뭐 유리하고 이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가 나와? 제곱수가 나와. 뒤에는 무슨 수가 나온다고? 제곱수. 근데 뭐가 나와? 1, 4, 9, 16, 36, 25 막 이런 것만 나온다 무조건. 그러면 나올 때 우리는 기계적으로 만약에 여기가 아까처럼 내가 16, 1에 나와 있어. 그러면 빨리 지우고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여야 돼. 왜냐면 분산보다 표준편차가 중요해 이제부터는. 왜 여기가 다 표준편차잖아 이렇게. 이해갔어? 그러니까 뒤에를 뭐의 제곱으로 꼭 쓰라고 앞으로.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실수가 틀려요. 알겠지? 자 그것만 일단 기억하시고 저기 보세요. 235쪽에 확률 정규분하고 m, 시그마 제곱이라 적어져 있죠? 거기 밑줄 그어놓으면 됩니다. 시그마 제곱. 자 그러면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자 성질 보자. 거기 보면 m의 값에 따라 그 위치가 결정되고 시그마에 따라 기울어진 정도가 있어요. 기울어진 정도란 말은 좀 애매하긴 한데 기울어진 정도란 개념보다는 기울어진 정도란 말보다는 그냥 몰려있다? 몰린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 그 밑에 셈 정리를 보세요. 셈 정리. 자, 셈 정리를 보면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그 다음에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건 몰라도 돼요. 곡선과 넓이는 1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이 일정한데 시그마 일정한 m의 값,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보세요. 자,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m, 시그마 제곱 따른다 했을 때, 얘는 그림이 어떤 그리냐면, 잘 봐. 이런 식으로. 너희 종 모양 알죠? 종이 무슨, 어떻게 그리는지 알죠? 이렇게. 그 징글벨 할 때 그 종이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보통. 그렇게 그린다고. 근데 상 모양으로 그린다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점근선이야. 우리 유리함수 막 그랬을 때 점근선 알지? 점점 가까이 절대 닿진 않아. 왜? 왜 닿지 않을까요? 확률이 0인에 넣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어. 전세 알겠죠? 그래서 닿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전체 넓이가 몇이다? 빨간색 넓이가 얘는 확률 밀도함수니까 전체 넓이는 1이라고 당연히. 이해가죠? 그리고 가운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 이거 물어봐요. 이 반틈은 몇이냐라고 물어봐. 몇이야? 0.5겠죠. 반틈이니까. 이해가죠? 그럼 이 가운데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m이야. 무슨 말 가죠? 그러면 이 시그마는 뭘 의미합니까? 시그마는 얘가 m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지 또는 좀 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지 또는 얘가 조금 더 넓게 퍼져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지가 시그마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그마가 뭐 1이면 이거고 2면 이거고 3이면 이거 이거 알 수 없어. 시그마의 값으로는 알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두 개를 비교할 때 나중에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잖아. 그러면 아무리나 그려도 돼. 시그마 값 무시하고 평균만 잡고 그리면 돼. 무슨 말이 가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 좌우 대칭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좌우 대칭. 자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점근을 따라요. 5,3의 제곱 따르는데 이거 한번 간단히 그려보라고 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리면 된다고?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5다 이렇게만 그리면 돼요. 이해가죠? 그럼 3의 제곱은 큰 의미가 없고 이제 나중에 뭘 물어보냐면 1시그마 2시그마 이거 물어보니 그건 나중 문제야. 알겠죠? 가운데 5고 이 넓이 몇이다? 2분의 1이다. 자, 이 넓이 몇이다? 2분의 1이다. 총 해서 1이다. 그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돼. 이해가지? 그러면 진짜 이건 쉬운 건데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잘 들어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가지고 확률 변수 x가 m, 시그마 제곱인데 m, 시그마 제곱인데 이 식을 만족한데 이때 m은 뭘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자, m은 뭘 것 같아? 2보다 작은 확률과 10보다 큰 확률이 같다는 거야. 확률 밀도함수가. 이형아 몇일 것 같아? 승정아 몇일 것 같아? 승정아 그림 그려봐봐. 그림. 너희 한번 그림 그려서 한번 표현해봐봐 이거. 그림 한번 그려. 자, 그림 그리는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그려봐. 그렸어? 승지랑 그렸니? 응? 그리고 가운데 M을 찍어요. 가운데 M. 맞지? 그리고 2보다 작으니까 2를 뒤쪽으로 여기다 찍어요. 2보다 작으면 이거야. 이 넓이. 그죠? 8은 어디다 찍어야 되겠어? 10은 여기다 찍어야겠죠? 그래서 이 넓이가 같다고. 좌우 뒤치니까. 그림 이딴 식으로 그려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M은 몇이겠어? 2하고 10의 한 가운데 있는 애가 되잖아. 그죠? 좌우 뒤치니까. 이기겠죠. 요거 이해가나요 지금? 응? 2 이하의 확률과 10 이상의 확률 좌우 뒤칭성 따진다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와 얘 한 가운데에 평균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2하고 10 더해서 이거 나온 거다.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237쪽에 개념 확인 코너가 있어요. 자, 이거 풀어보세요. 개념 확인 코너. 진짜 어이가 없다. 이런 문제를. 못 풀었냐? 평균. 자, 평균은 2x죠. 2x랑 m이랑 똑같은 말이야, 평균. 그다음에 분산은 vx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이 시그마 시그마는 똑같습니다. 시그마 x는. 그죠? 맞죠? v가 분산, 2가 평균. 자, 한 장 넘겨 봅시다. 자, 1번은 방금 설명한 거예요. 17 이상, 17 이하, 23 이상. 그때 m의 값 구하라. 당연히 17과 23이 한가운데 있는 22 평균이다. 이해가죠? 요건 알고 이제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은 이것도 엄청 쉬운데 잘 봐. 2번 중요해요. 2번.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4, 근데 p 잘 봐. a 빼기 3에서 a 더하기 1이 최대가 되는 그때 a의 값을 구하래. a의 값을 구하래. 자, 이것도 생각은 엄청 쉬운데, 자, 문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은? 그죠? 선생님 설명 한번 듣고, 자, 생각해봐. 잘 봐. 정규분포를 따르겠으니까 3 모양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종 모양으로. 그래서 여기가 몇인지는 확실히 알죠? 몇이죠? 이건 4죠. 요 2의 제곱은 큰 의미 없어요, 지금은. 평균만 가지고 생각한 거야, 일단은. 자, 잘 봐. A가 몇인지 모르는데, A 빼기 3부터 A다 1일 확률이야, 확률. 확률이란 얘기는 넓이를 의미한다고 했죠? 맞죠? 자,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3이라면 얘를 들 거야. 자, 그러면 P는 뭐가 되죠? 0부터 4까지가 되겠죠? 맞아? 그러면 이 넓이야.
0부터 4까지. 대충 여기가 0이다 치면 0부터 4까지 이 넓이. 만약에 A가 4라면 1부터 5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1부터 2, 3, 4, 5 여기 이 넓이야, 이 넓이. 방금 두 개 넓이 중에 누가 커요? 0부터 4까지가 커요? 1부터 5까지가 커요? 이영아 1부터 1부터 5까지 그죠? 당연하죠. 이거는 상식적인 거잖아, 그죠? 승진 이해가니? 지금 선생님 이거 예를 든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떻게 너희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것들? 당연히 알아듣고 있는 거지. 그럼 대답만 안 하는 거였지, 그렇지? 자 봐봐. A 빼기 3부터 A 더하기 1은 간격이 어떻게 되죠? 간격이 항상 4야. A 더하기 1에서 A 빼기 3 빼면. 그러면 내가 얘를 이게 봐봐. 이걸 이 단면을 내가 K라 생각해. K인데 이렇게 잘라가래 너보고 너희한테. 근데 이 간격이 딱 4야. 4가 되게 잘라가라고 했거든. 어떤 애는 이렇게 잘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4가 되게 이렇게 잘라갈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잘라갈 수도 있고 어떤 애는 가운데 중심으로 잘라갈 수도 있겠지. 언제 넓이가 가장 크게 잘라갈 수 있냐 이런 뜻이야. K라 생각하고 내가 먹고 싶은데 많이 먹고 싶은데 그러면 당연히 봐봐 이렇게 잘라가는 애가 있겠어 과연? 아니지.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가야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가면 내가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간격은 똑같다 하겠습니까? 이해 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4였다면 잘랐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야겠죠. 그렇지? 그래야지 간격은 4면서 4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잘라가는 모양이 되겠지. 즉 얘는 몇이고 2고 얘가 6이야 된다. 얘가 2인 것도 5고 얘가 6인 것도 5잖아. 그러니까 A는 5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 가지? 이건 이해력 문제야. 이해력. 내가 간격이 동일하게 잘라가는데 언제 제일 많이 잘라갈 수 있나?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나?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이 문제는. 이해 가죠? 승진 이해하지 이거?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9-1번은 뭐 너무 쉽죠? 30에서 K를 뺀 거랑 30에서 K를 더한 거랑 같대. 그러니까 30을 기준으로 뺀 거 더하기 같으니까 답이 30이겠죠 평균은. 이해력 문제라고. 자 9-2번을 한번 해봅니다. 9-2번. 계산했냐? 아니 4분의 1 x인데 이 4분의 1은 밖으로 나갈 때 제곱이 돼서 나가. 그럼 배웠을 건데. 그러면 분산이 16? 그러니까 얘가 16이라는 거죠? 4 분산 4. 얘가 아까 11. 답이 15. 너 했어? 왜 안 했어? 제곱대상 한다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근데 왜 몰라? 너 손 들어. 근데 이거 이거 있잖아요.
말해봐. 말해봐. 쌤 불물게임 알아요? 응? 불물게임. 이거 알았고 내가. 거기서 나왔는데. 야, 그리스는 아니야. 그거 선생님 그 육자처럼 쓰는 게 아니고 이거 나오단 말이야. 이렇게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선생님 귀찮아서 이렇게 육자처럼 쓰는데 원래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아 여기 쓰기는 해. 뭐?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 써야 된다. 아 선생님 처음에 이렇게 쓰다가 습관돼가지고 잘못 쓰고 있는데. 자 시계 좀 그만 봐 진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규 분포가 있는데 자 거기 봐봐 현장 정규 아 뭐야 필수의 이제 2번은 뭐 지금 안 해도 돼요. 이거 나중에 다 배운 다음에 설명할 거야. 이거 X표 치면 안 되고요. 필수의 이제 2번에 체크를 해놔. 나중에라고 적어놔. 나중에. 왜냐면 내용을 다 배운 다음에 이거 해석하는 문제가 나중에 나오거든. 평균의 이게 나중에란 뜻이야. 자, 필수의 이제 3번은 지금 하지 않아. 이거는 표준화를 배우고 원래 이거 표준화에서 풀면 훨씬 쉽거든. 표준화를 바로 배우고 할 거야. 오늘 할 거야 이거. 오늘 할 거라고. 표준 정규화. 지금 해야 더맨더분들이 뭐 했는지. 자, 그래서 자 이제 표준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규분포 잘 봐. 자, 정규분포 n이 있고 옆에가 표준 정규분포가 있어요. 자, 얘도 n으로 표현하긴 합니다. n으로. 자, 어떤 차이냐면 잘 봐. 잘 봐. 잘 들어. 야, 너희 표점 배운 적 있어? 표점? 너희 고등학생이니까 나오잖아. 표준 점수. 아이씨, 됐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곱이야. 근데 얘를 자, 표준화라고 할까요? 표준화. 스탠다드가 표준화겠죠? 아무튼 표준 스탠다드 어떻게 보면 막 바꿀 거라고. 얘를 바꾸면 확률 변수가 잘 들어. 저 x가 z라고 하는 애로 바꿔져요. z라는 애로 바꿔지면서 평균이 정확하게 1이 돼요. 0이 돼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의 제곱으로 바뀌어져. n, 시그마 제곱이 0,1의 제곱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합니다. 평균이 0 된다. 자, 이게 뭐냐면 이 z는 뭐 바꾸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외우면 되는데 쉬워요. z는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 이게 이제 표준화하는 공식이야. 자, 그러면 여기 n을 대입하면 뭐 되죠? 0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맞죠? 여기다 n 더하기 시그마를 대입하면 시그마가 시그마에서 1 되는 거야. 아무튼 그런 개념이야. 이건 좀 이따 할 거고. 자, 근데 왜 표준화할까요? 간단하게 얘기해보자. 왜 표준화할까요? 자, 승정이가 키가 몇이죠? 168. 뭐 뻥치지 마. 165 정도 돼. 뭐 그리 커. 알았어, 좋아. 그러면 승정이 키가 168인데 한국 여성 중에 성인 여성 아니야. 한국 그 고등학생 중에 승정이가 키가 몇 번째로 큰지 궁금하다고. 예를 들어서 몇 번째 정도 큰지 몇 퍼센트 안에 드는지. 그러면 고등학생들의 키의 분포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좋겠죠. 맞잖아. 그러면은 키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다면 승정이 키가 168이면 여기 있으면 얘 승정이는 상위 뭐 10% 안에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표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그 희찬이는 뭐 이번 모의고사 봐서 70점을 맞았어. 그죠? 그러면 내 점수가 전교 몇 등가 되는지 궁금해. 전국에서. 그러면 희찬이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대한 또 분포표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평균은 한 30점이고 희찬이 70점 맞았으니까 전교 한 5% 안에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그죠? 표가 몇 개 필요해? 각각 표들이 엄청나게 안 필요하겠지. 뭐 키에 대한 표,
모의고사에 대한 표, 몸무게에 대한 표, 시력에 대한 표 이런 거. 근데 이런 표들을 다 만들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이 가죠? 이런 표가 몇 백만 개가 필요하겠죠.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분포들을 다 알고 싶으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표를 그냥 하나로 만들고 싶어. 이게 하나로. 그래서 내가 키가 160인데 이 160을 0으로 만들어 환산해서 하나의 통일된 표를 만들고 싶다. 얘가 0인 이런 무슨 말이니? 0인 표를 하나 만들고 싶다고. 그게 바로 표준화라는 얘기야. 표준화된 표 하나 만들면 내 점수하고 표준 편차만 알면 거기다 대입해서 나는 전교 몇 등 안에 드는지 또는 나는 전국에서 몇 퍼센트 안에 드는지 나보다 키가 큰 애들은 A의 확률이 몇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그런 의미로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책 교재하면 제일 마지막에 이 수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놔서 표준화된 표를. 그걸 바로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거기 있죠? 그 표를 딱 만들어서 그 표에다가 대입시키면 돼요. 뭐를 알면 내 점수와 전체 평균과 분산을 알면 이해가죠? 내 점수와 전체 평균과 분산을 알면 표준 정규표에 의해서 환산해서 쓸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할게요. 자, 우리 승정이 키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승정이 키가 168cm야. 근데 고등학교 학생들 조용해! 학생들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봤더니 평균은 160이고 분산은 예를 들어서 4에다 쳐봐. 16에다 쳐봐. 4에. 응? 맞지? 그러면 승정이는 키가 1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상위 100명 중에 몇 등 정도 할까요? 이제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몇 퍼센트일까요? 상위 몇 퍼센트일까요? 라고 물어봤어. 그죠? 내가 승정이 키를 알고 평균과 분산을 아는 상태에서 구할 수 있다고. 이해가죠? 자, 얘를 표준화할까? 확률로서 Z. 표준화하면 1,0을 따르겠죠? 그죠? 0,1을 따를 거라고. 그죠? 그래서 자, Z를 어떻게 고치냐면 지금 그러면 자, 승정이 키보다 큰 학생 몇 명 있을까요? 지금 궁금하다고. 10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치고 1000명 중에 승정이보다 키가 큰 학생은 몇 명일까요? 지금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확률을 구해서 곱하기 1000을 하면 돼요. 자, 봐. X가 168 이상인 확률은 X를 Z로 고쳐. 이게 표준화라는 얘기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 168 그대로 쓰고 168 쓰고 여기다 뭘 빼? 평균을 빼세요. 평균. 160을 빼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뭐로? 표준 편차. 이렇게 나누면 돼. 다시 평균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화. 평균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화. 알겠죠? 그러면은 얘는 뭐로 바꿔서 Z가 8만 이상이니까 2가 되겠죠. 그죠? Z가 2 이상의 확률을 구해보면 자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0이에요. 여기에 2가 있겠죠. 그죠? 2 이상의 확률은 이 넓이거든. 맞지? 자 이제 표준정규 표를 봐보세요. 제일 마지막 표준정규 표를 보면 거기 보면 0부터 맞죠? 3.1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0부터 Z까지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고 나와 있어. 그 위에 잘 봐야 돼. 자, 거기서 2 찾아보세요. 2. 그러니까 2.00을 찾으라는 얘기죠. 엄밀히 말하면 몇이야? 점이 0점이라는 얘기야. 0.477. 오, 맞아요. 0.477이. 이해가지? 그러면 여기 넓이가 0.477이가 아니라 여기 넓이 여기 0부터 2일 넓이가 0.477이라고 수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이해가죠? 여기가 0.477이야. 그러면 여기 넓이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왜? 반 땅이 0.5라고 알려줬어 선생님이. 좌우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0.5에서 1을 빼면 되겠지. 이 넓이는 0.5에서 0.477을 뺀 거야. 그럼 몇이야? 0.81 맞나? 2? 0.028이 되겠죠. 그러니까 키가 168 이상인 애는 0.0228이 있다고. 그러면 1000명이라 쓰면 하나 둘 셋 2.8명? 1000명 중에 약
3명 정도가 168보다 크다. 무슨 말이 가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확률이. 승리 이해 가니? 네. 여기 뭐 이렇게 그렇게 있으면 3명도 되는데 1000명 중에 3명도 이렇게 돼. 근데 선생님 이건 지어낸 거니까. 그죠? 사실 그 여자 키가 160이 평균이 더 크지 않아? 아닌가? 희영 키, 물어볼게요. 안 돼. 희영. 희영이도 은근 커요. 아 진짜? 희영 키. 167? 그건 아니지 형아? 네. 소영이 그렇게 큰데, 그지? 너도 한 168 되지 않냐, 소영아? 선생님 키가 작아요. 그럼 몇인데? 그거 물어보면 실례야. 남자한테 키를 물어보다니. 그래도 물어봤잖아요. 아니, 너 수업하기 위해서 그냥 물어본 거지, 수업을 위해서. 너 수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지금? 내 키가? 저희도 구하고 싶어요. 너 이거 유튜브에 다 올라갔어, 너 키 이제 큰일 났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표준화는 아무도 안 따라하네. 표준화하는 방법.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온다. 따라해봐. 평균 빼고. 아무도 안 따라해. 미치겠다 진짜. 예성아, 그냥 따라해. 자, 2인 1조로 하겠습니다. 너희 둘이 알겠지? 네가 얘한테 물어봐. 표준화 어떻게 해? 그럼 네가 대답해. 알겠지? 알겠지? 자, 표준화 어떻게 하면은 한 명이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 이렇게. 알겠지? 자, 해봐. 저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너희 둘이 하고 나간 거지. 이렇게 다 시킬 거야. 자, 일단 승정이하고 희영이 해봐. 시작. 뭐라고요? 됐어. 뭐야? 자, 표준화 하는 거야. 표준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자, 이거를 먼저 푼 다음에 이제 필수의 4번 푼 다음에 바로 앞으로 필수의 3번을 풀 거야. 자, 필수의 4번 보세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법을 따라요. 사스 콤마 뻘의 제곱을 따른다. 그때 1번 확률을 구하세요. 36 이상 40, 56 이하인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 나왔어. 우리 얘를 뭐 할 거라고? 표준화할 거라고. 가운데를 Z로 거치고. 자, 봐봐. 36, 56. 앞쪽 써야 돼. 뒤에 쓰면 안 돼. 앞쪽 이렇게 쓰고. 여기다 뭘 뺀다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눠. 여기다 뭘 빼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눠. 이해가지? 설마 또 이거 못한다고 하면 안 돼. 이거 꼭 거꾸로 쓰는 애들 있어 가끔. 짜증나 진짜. 내가 될 것 같아. 뻔했다. 너 100%.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지금 진짜 제발 진짜. 자, 그래서 또 이것도 계산도 못하는 애도 있어요. 2분의 1이라 쓰면 아주 2분의 1이 아닌데 막 이러고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죠? 희연아 맞아 틀려. 맞아요. 몇이야? 2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은 편의상 0.5라 쓸게요. 0.5라 나왔을 거예요. 그죠? 소수 쓰세요. 자, 이제 잘 봐. 자, 이거 구하면 되거든. 이제 답을 쓰면 되는데 그림을 반드시 그리세요. 그림 꼭 안 그려 푼 애들 무조건 틀려 항상. 이 쉬운 문제를. 자,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모의고사에 잘 나와. 어렵지 않은데 이거 틀린 애들은 내가 100% 실수야. 여기서 계산 틀리든지 그림 안 그리든지 더하기 빼기 막 틀리는 거야 말 그대로. 자, 그림 꼭 그려서 잘 봐. 여기가 0이야. 마이너스 0.5는 대충 그리서 여기 이 정도 마이너스 0.5 있겠다. 2는 좀 더 멀리 가서 2 있겠다.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 전체 넓이. 이해가니? 그러면 당연히 0부터 몇 가지만 나와있다. 거기 표가 보면 0부터 0.5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1.5까지, 0부터 2까지라는 뜻이야. 옆에 표 나와있죠? 그러면 0부터 0.477이니까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0.477이고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는 안 나왔잖아 표에는. 근데 마이너스 0.5부터 0일 확률과 0에서 0.5일 확률은 같죠. 좌우 뒤치니까. 그래서 0.5를 찾으면 돼. 0.5가 0.1915잖아. 그러니까 이 넓이는 0.1915란 얘기야. 그래서 0.1915하고 0.4772를 더해서 답이 0.6687이야. 근데 선생님 이거 두 개 더하면 너무 길잖아요. 이런 애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틀린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왜? 객관식이니까.
대부분 모의고사 객관식 나오잖아. 답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그럼 내가 멍청하게 승재이처럼 이렇게 계산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틀렸겠지. 근데 보기 이런 답이 없어. 668이 있어. 8이라 써야겠지. 내가 계산 틀렸네 이러면서 무슨 말이 가죠? 이건 계산 틀리는 경우도 없다고 사실은. 아예 틀리면 몰라도. 아예 틀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게 틀리냐면 봐봐 한지 이런 아주 회계망치가 틀려요. 그래를 안 그려요 일단. 그리고 2를 딱 찾고 2가 0.472 아싸. 그 다음에 0.5가 1을 마이너스네. 빼야지 0.19 2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답이 0. 뭐 예를 들어서 빼면 뭐 28 뭐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선택지 이 답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걔는 무조건 틀린다. 아싸 말했다면서. 그러니까 이거 틀린 애가 딱 한 불이라니까. 여기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헷갈리 틀린 애가 이렇게 없어요 사실은. 여기를 더하기라 쓰는 애 틀린 애 있다 없다? 없다. 왜? 이걸 더하기를 잘못한 애가 있어요. 물론 6, 2, 8, 9 마음대로 잘못 썼어. 근데 해설 답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정확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틀리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이 소수점 계산 잘못해서 틀리는 사람은 없다고. 무슨 말이 가니? 자 거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봐볼까? 아마 모의고사 문제가 있을 거야. 모의고사 문제 보면 조용 안 해? 15분 남았다고 지금 죽여버리시네 지금. 자, 그게 쉬운 예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생각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기 있네. 어디지? 그 262쪽 봐봐. 그러니까 262쪽에 보면 답이 3085, 3446, 6915, 7257, 7580이잖아.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만 답을 둘째 자리만 말하고 답은 푸는 거라고. 뒤에는 몰라도 된다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무슨 말 가죠? 어? 그러니까 이거 계산 실수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계산 실수 틀리거나 이러지 않아. 뭐라고? 어쩐다고? 응? 뭐라고? 뭔 얘기했어? 그냥 저희 무시하셔도 돼요. 아니 일어나서 수업 시간 잘할 것 같아서. 너희 무시하라고? 네. 알았어. 자, 이 문제 알겠죠? 하나만 더 풀고. 자, 2번 볼게요. 2번. 잘 봐. P, X가 48 이하의 확률이야. 자, 뭐 해야 된다고? 뾰주 나온다고. Z로 또 이거 안 고치면 때려버릴까, 진짜. 여기 또 X 쓰는 애도 있어요. 그래도 답은 맞겠지. 근데 꼭 바꾸라고. 수학이야, 수학. 수학 정확하게 풀어야지. 아예 이거 다 생략하겠다. 여기 이거 빼고 막 해가지고 막 그런 애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48을 먼저 써야 돼. 이거 48을 먼저 써. 40 먼저 쓰면 안 돼, 진짜. 그런 진짜 많이 봤어. 48 먼저 쓰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 그러면 1은 이하야. 자, 1을 이하잖아. 그러면 봐봐. 거기 봐. 그림 안 그리고 1이 0.3413이지. 답을 0.3413으로 쓰는 애가 있어요. 꼭. 어? 근데 0.3413이 아니란 거야. 잘 봐. 그림 그려보면 알아. 봐봐. 그림 그리면 자, 꼭 그려서 0 쓰고 1을 여기 표시하세요. 1을 이해하니까 1보다 작으니까 색칠이 여기 다 돼야 되지. 이해가? 근데 0부터 1까지가 0.3413이라는 얘기야. 0부터 1까지가. 뭐 여기 반대쪽 여기는 당연히 안 알려줬지만 0.5라고 처음에 알려줬죠. 반땅이라고. 그러니까 답이 0.8413이라고. 이해가 안 가, 이거. 0.5하고 0.34가 들어요. 0.8413. 알겠죠? 엄청 쉽죠? 이런 게 진짜 모르면 진짜. 아, 이거 펜 던져버리겠어. 자, 그거 9-5번 해봐. 그거 웃지 마, 너희. 못생긴 거 진짜. 야, 근데 너희 둘 진짜. 아, 너무 못생겼어. 너는 1000명 중에 몇 명 안에 좀 있을 것 같아, 못생긴 거. 길을 막아. 빨리 해. 내가 얘 문제 풀어놓고 너희 둘 앞에서만 많이 있잖아? 네. 다른 애는 다 잘하거든. 내가 맨날 볼 때마다. 이찬이도 잘해. 저희도 잘해요. 아니야. 근데 나 진짜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찬이가 수학을 잘하진 않아요. 내 확통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보면 항상 답이 맞아 있어. 너희들은 맨날 틀려 있다니까 와서 보면. 아, 진짜.
맞점도 있네. 맞죠? 아니 솔직히 이거 우리 집 가서 풀면은 완전 잘 풀리는. 나는 집 가서 안 풀어. 안 풀어? 그냥 학원 숙제를 안 해. 근데 오늘부터는 하려고요. 이 말을 하면 부담스러워. 그래서 고수. 희영아. 네? 근데 너 그때 그 책 뭐 샀지? 곽동책? 다 풀었냐? 아니요. 그럼 제발 샌디로 해주세요. 저 저 샌디 사고 진짜. 아 샌디. 겁나 어려워 그거. 제 생각에 그 이후로 학점을 포기한 거. 그럼 책 왜 샀냐고. 그걸 포기할 아니, 거면. 아니 저 나름. 낯생이나 사지. 아 근데 잘못 샀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사고 자기 혼자 풀고 자기 혼자 포기했어요. 나름 여기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 중복 넘어서서 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난 망한 거야. 아나 그때 파스칼부터. 파스칼 좀 망가지기 아 시작했어. 맞아요. 파스칼부터 안 나왔잖아. 나. 뭐였지? 혜성아 했어? 지금 벌써 했잖아.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했냐고. 지금 세 개를 다 했다는 얘기야. 쌤 그거 앞에서 얘기하셔서 대답. 넌 이제 1번 했네. 그것도 맞았는지 모르겠네. 0.1915라고? 아니지. 0.5 더 해야지. 0.5원이요? 그림 안 그렸네. 봐봐. 이런 애가 있어요. 꼭. 쌤 봐봐 저는 그렸어요. 꼭 그렇게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도 안 그리면 절대 안 된다고. 이 0.5만 보고 0.191이라서 뭐야 글씨가? 뭐가? 내 글씨? 응. 아 더하는 게 진짜. 야, 넌 또 제발 모르겠대. 왜 나? 너희들은 진짜 더면 더머니? 너 진짜 너무 0.5를 왜 더하냐고. 더 해야 되는 거야. 봐봐. 아, 여기 x가 2분의 0.5 이하니까 색칠을 하시고 이 넓이를 나는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이 넓이가 0부터 0.5 0.5는 또 왜 0인데 여기에다 잘못 그렸어. 어떻게 진짜 창의적으로 틀리는 것도 진짜 그림 안 그리고 그림 그렸는데 나 이게 잘못 그리고 그러니 내가 여기 와? 아우 진짜 너 삐졌어? 표정 왜 그래? 희영아 그냥 울어요. 희영이 문다고? 그림 그리라고 쌤 그림. 근데 그럼 이렇게 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네가 아까 말한 대로 0.5랑 더 해야겠지. 그림 그랬어? 거의 0 적고 0.5 찍고 여기요? 0보다 오른. 그리고 방향 작거나 같으니까 작거나 같은데 색칠을 다. 그래서 그 넓이를 보야겠다. 그지? 네. 그리고 반틈은 0.5라 적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펴보고 0.196. 아까 좀 어렵지 않아요? 제일 아까 그림 여기다 뒀어요. 아 그림대. 어쨌든 난 안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서워져? 너 같으면 안 무섭겠니? 희영이가 덜덜 떨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말씀하는 거랑 시간이 다 하니. 아 그럼 너희 둘을 버리고 그냥 진도 나가? 네. 그럼 너희 또 네, 나중에 저희만 따로 하면 되죠. 그래. 했어 이창? 아 했어 너무 귀엽잖아 이미. 쟤는 진지게 우리가 다 자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앞으로 넘어가면 이걸 왜 먼저 설명했냐면 사실 필수집 3번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필수집 3번 봐봐. 잘 봐.
자, 필수 이제 3번. 아까 거기 240쪽. 자, 240쪽 거기 표를 보면 봐봐. 잘 봐. 이거 중요해요. 자,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 거의 드문데 자, 봐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얘를 표준화하면 뭐가 되죠? 여기다 m 빼고 10을 나누면 얘를 표준화하면 m을 빼고 10을 나누면 마이너스 k가 되겠지? 어? 그래서 얘는 의미를 말하면 마이너스 k부터 k 확률이야.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일 확률이 0.3418 이렇게 될 거라고. 맞죠? 3413 이렇게. 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일 확률인 거야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근데 그 밑에 표를 봐봐. 그 밑에 표를 보면 1일 확률 0.3413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봐. 봐봐. 얘들아 봐봐. 요건 약간 특이한 거고 여기 보세요. m 더하기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에서 3 더하기 시그마에 여기가 z로 고치면 1, 2, 3이라는 얘기야. 1일 때 3, 4, 1, 3, 2일 때 4, 7, 7, 3일 때 3, 4, 9, 8, 7이야. 한 장 넘겨봐. 한 장 더 넘겨봐. 자, 1일 때 3, 4, 1, 3, 2일 때 4, 7, 7이. 그 밑에 봐봐. 1일 때 3, 4, 1, 3, 2일 때 4, 7, 7이. 한 장 넘겨봐. 1일 때 3, 4, 1, 3인데 줄여서 3, 4로 쓴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고정돼 있다고. 외워도 돼요. 1은 3, 4, 1, 3이야. 2는 4, 7, 7이고. 무슨 말이 가죠? 이해가? 이게 숫자들이 고정된 수가 나온다고. 2분의 1, 뭐 1.52 이런 게 3, 4, 1, 3, 4, 7, 7, 2, 뭐 4, 9, 9, 2 뭐 이런 식으로. 그 옆에 표들을 다 보면 1, 9, 1, 5, 0.5, 즉 2분의 1 때 1, 9, 1, 5야. 1일 때 3, 4, 1, 3, 2일 때 4, 7, 7, 2. 이해 가죠? 자, 그래서 봐봐. 자, 거기 다시 풉니다. 여기가 0.9544라 나와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0.9974라 나왔지? 근데 이게 특이하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거의 특이해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 반으로 나눠. 그러면 여기가 0.3413이고 여기 반으로 나누면 0.477이고 요 반으로 나누면 0.499인가? 4987? 4987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걸로 환산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그러니까 표준화해서 이렇게 표준화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1번 볼게요. 자, 30, 지금 4의 제곱 따르는데 1번 P 26 34 희영아 대답해봐. 그 밑에 해설지랑 다르게 푸는 거야. 해설지 보고 왜 이래요? 이거 해설지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푸는 건 아니거든. 사실 나중에는 무조건 표준해서 풀거든. 자, 봐. 바로 풀게요. 그 밑에 풀면 훨씬 쉬워져요. P Z 표준할 거야. 26에서 30 빼서 4로 나눈다. 34에서 30 빼서 4로 나눈다. 그래서 P 마일 Z 1 맞죠? 그림 꼭 그려야 돼. 안 그리면 안 된다. 그래서 분명히 그림 그리고 여기 0, 여기 1, 여기 마일.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맞죠? 근데 0에서 1일 넓이가 3413 3413 맞죠? 좌우 대칭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0.6826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화한 건데 거기도 이제 해설을 봐봐봐. 엄청 복잡하죠. 그죠? 시그마로 고치고 막 했단 말이야. 그죠? 1번은 그나마 할만해요. 2번은 봐봐. 엄청 복잡하지 보면. 그렇지? 풀이가. 근데 2번 뭐야? 2번 볼게요. 2번은 26 이상 42 이하야. 봐봐. 26 이상 42일 확률을 26 빼기 평균 34 Z 42 빼기 평균 30 나누기 4 하면 얘는 마일부터 몇일 확률이야? 3일 확률 구하라 이 말이잖아. 그죠? 역시 그림 그려서 가운데 0 찍고 마일 여기다 찍고 3은 한 정도 찍고 느낌 3은 좀 더 멀리 찍고 그래서 이 넓이 구하는 거죠. 근데 0부터 3일 넓이가 몇이야? 0.4987 0에서 1일 확률은 좌우되기가 0.3413
4987 3413 더하면 0048 0.8400 이번 답이 0.8400 이렇게 풀어진다고 0.84 이해 가죠?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먼저 설명하는지 알겠지? 요거 요렇게 설명하면 니들 또 머리가 지난다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표준화를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표준화해서 하는 걸로 알려준 거야. 승진이 알겠니? 대답을 해봐. 승진이 알겠니? 대답을 하라고. 네. 희영아 대답을 해. 네. 아니 이거 대답하냐 마냐에 따라서 지금 수업을 끝낼 수도 있고 안 끝낼 수도 있어. 네. 자 진심으로 대답해야 돼. 네. 자 희영이 알겠어? 네. 그래 뭐 여기까지 뭐. 좀 진심이 안 묻어나는데.